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법인카드 다들 쓰실 텐데요. 이게 정말 잘만 쓰면 최고의 무기가 되는데 반대로 잘못 쓰면 진짜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아주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법인카드가 왜 좋냐? 일단 비용 처리가 되죠. 부가세 공제까지 해주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정말 효자 상품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걸 조금만 잘못 쓰면 바로 횡령 혐의, 세금 폭탄,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야말로 양날의 검, 바로 그 자체예요. 한번 보세요. 왼쪽처럼 쓰면 세금도 줄여주고 부가세도 돌려받으니까 우리 회사에겐 최고의 자산이죠. 그런데 오른쪽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바로 가산세 폭탄 맞고요. 이게 심해지면 횡령으로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법인카드 정복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가장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우리 회사에 맞는 카드를 제대로 고르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골치 아픈 문제들을 싹 다 막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가 나요? 체크카드가 나요? 이거 진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서 입장에선 둘 다 그냥 똑같은 카드예요. 아무 차이 없습니다. 다만 막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신용도가 낮아서 신용카드 발급이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땐 체크카드를 예비용으로 한두 개 같이 만들어두는 게 아주 좋은 전략이죠. 자,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대표님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법인카드에는요, 기명식이랑 무기명식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름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이 차이를 아는 게 편리함과 직결되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 바로 편의성이에요. 기명식 카드는요, 대표님처럼 결제할 일이 많은 분들이 자기 개인 카드처럼 삼성페이에 딱 등록해놓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무기명식 카드는 여러 직원이 돌려가면서 사무용품 사거나 할 때 쓰는 말 그대로 공용카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오케이, 이제 카드를 골랐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 알아봐야겠죠? 명심하셔야 할 건 국세청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세청 레이더에 딱 걸리는, 자동으로 주시하는 그런 주출 항목들이 있거든요. 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 주말이나 공휴일에 법인카드 긁어도 되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조건이 붙습니다. 그 돈을 쓴 이유가 업무 때문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다 같이 출근해서 야근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밥 먹어야죠. 그때 법인카드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디서 썼는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떴어요. 이거 문제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만약에 부산으로 출장을 갔거나 부산에 있는 거래처 사람을 만난 거라면 그건 당연히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죠. 그러니까 핵심은 언제 어디서 썼냐가 아니에요. 바로 왜 썼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시간이나 장소 말고도 국세청이 특히 예민하게 보는 항목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한밤중이나 새벽에 결제한 거, 아니면 명품 가방이나 시계 같은 고가품을 산 거, 또 상품권을 갑자기 대량으로 구매한 경우, 이런 것들이요. 물론 이게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거래처 선물용이었습니다. 직원들 명절 보너스로 준 겁니다. 처럼 사업을 위한 거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했죠? 그래서 제가 모든 애매한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만능 질문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웬만한 건 다 판단이 되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돈 우리 회사 매출 올리는데 꼭 필요한 돈인가? 법인카드를 긁기 전에 딱 3초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게 정말 우리 회사 수익 창출에 필수적인가? 제가 아주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똑같이 미용실 가서 헤어랑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이걸 법인카드로 긁었다고 쳐보죠. 만약 그 사람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라면
그건 당연히 사업 경비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곧 상품이고 그게 수익이랑 직결되니까요. 하지만 저 같은 세무사가 머리를 했다? 그건 그냥 개인 비용이죠. 제가 머리를 어떻게 하든 계약서 쓰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그쵸? 골프나 사우나 같은 것도 똑같아요. 핵심은 누구랑 그리고 왜 갔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래처 사람을 모시고 접대하려고 골프를 쳤다? 이건 업무의 연장선이니까 오케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표님 혼자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친구랑 주말에 라운딩을 나갔다?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싹 정리해보면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정말 마음 편하게 자신감 있게 법인카드를 쓰실 수 있도록 마지막 비법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정말 대단해서요. 우리나라 안에서 쓴 법인카드 내역은 거의 실시간으로 쫙 다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해외 사용 내역입니다. 해외에서 쓴 돈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직접 영수증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서 세무사 사무실에 꼭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비용으로 인정받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챙기면 그냥 내 돈 쓰는 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딱 4단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리 회사 목적에 맞는 카드를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기명식이냐, 무기명식이냐. 둘째, 국세청이 싫어하는 적색 경보 항목들, 주말 사용이나 명품 구매 같은 것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셋째, 뭔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수익 필수성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매출에 꼭 필요한가?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관문을 통과했다면 그때는 증빙만 잘 챙겨서 자신 있게 쓰시면 됩니다. 앞으로 법인카드를 꺼내들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지금 이 결제가 우리 회사를 성장시키는 자산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내 발목을 잡을 부채가 될 것인가. 그 순간의 판단이 여러분 사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